2월 28일 화요일 마감 브리핑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코스피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월요일에 60일 터치를 내려갔다가 살짝 반등이 나와준 상태입니다. 올라갈 거라면 이제 다시 224일선 위로 올라가 줘야겠는데요. 올라가서 안착을 해주는 그림이 안 나와준다면 224일선 리테스트 후에 다시 하락하는 관점으로밖에 볼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리스크가 있는 자리이긴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확실하게 하방을 향할 거라고는 볼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면서 기다려 봐야겠습니다. 솔로엠 보시겠습니다. 솔로엠은 어제 큰 상승이 나와주면서 오늘은 5일선 지지를 받아주고 21선 위에까지 말아올린 상태에서 마감을 해줬습니다. 아직은 불안한 위치긴 하다고 생각합니다. 한두 거래일 정도는 더 지켜보는 게 좋아 보이네요. 지금 위치에 매물대를 소화를 해주고 올라갈 수도 있지만 매수세보다 매도세가 강해서 다시 하방을 향할 수도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단기 차입금 관련 공시가 올라왔는데요. 역시 솔로엠은 회사만 보면 괜찮은 회사인 건 맞는 듯 합니다. 하지만 국내 주식은 특히 회사가 좋다고 해서 항상 오르는 건 아니기 때문에 주의하면서 매매를 해야겠습니다. 대한전선 보시겠습니다. 대한전선은 정말 오랜만에 마감 브리핑에서 다루네요. 당분간 흐름이 좋지 않을 것 같아서 한동안 다루지 않았었는데요. 그동안 여러 이슈들이 있었죠. 최근에는 주식 병합 공시가 올라왔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주식 병합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호방건설이 40% 지분을 꽉 쥐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크게 빠지지는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오랜만에 다루게 된 이유는 짧게 손절을 잡고 들어가 볼 만한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싶어서고요. 이쪽 트렌드 라인을 돌파를 한 이후에 리테스트 지점에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트렌드 라인 아래로 떨어진다라고 한다면 바로 매수를 들어가 볼까 하고요. 대충 1,400원 라인 정도면 괜찮은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절은 1,300원 라인 아래로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경우에 손절을 해볼만 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셀트리온 보시겠습니다. 셀트리온도 오랜만에 다루네요. 본절로 매도를 하고 나온 이후에 관망만 계속 하고 있었는데요. 최근 계속 5일선 저항에 맞고 내려오는 추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차트만 봤을 때는 슬슬 매수를 들어가 볼 만한 자리가 아닐까 생각이 되네요. 지금 위치면 손절 라인 짧게 잡고 들어가기 좋은 자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하락 채널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만약에 하락 채널 하단을 강하게 뚫고 내려간다면 오버슈팅 관점으로 보고 매수를 들어가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위치에서 매수도 나쁘지 않고요. 물론 단기적인 매매로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거고 중장기적으로는 어떨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코스닥 차트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224일선을 돌파를 한 이후로 잠깐 횡보를 하는 듯 하다가 오늘 상승이 한 번 더 나와줬습니다. 아마 예상대로 이쪽 트렌드 라인 근처까지는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는 얼마나 하락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그건 그때 가서 생각을 하고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넥신 보시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마지노선까지 내려와 있는 상태입니다. 살짝 깨고 내려갈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강하게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라면 아쉽지만 손절을 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지금 위치가 5일선 저항에 맞으면서 계속 내려갈 수도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앞으로 몇 거래일 정도는 추세를 잘 지켜봐야겠습니다. 만약에 21선 터치가 나오는 상승이 나와준다면 비중을 조금 줄여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루트 보시겠습니다. A루트는 특별히 다룰 내용은 없어 보이네요. 아직까지 이쪽 추세 라인을 돌파를 해주지 못하고 아래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60일선은 잘 지켜주는 모습인데요. 이쯤에서 이제 위로 한 번은 올라와 주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빨리 224일선 위로 올라오고 또 이쪽 매물대 소화를 하러 올라가 줘야죠. 이쪽 매물대 소화를 하는 데만 꽤 오랜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로 큰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는 이상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A루트도 지금 시장에 나와 있는 재료가 꽤 크기 때문에 기대를 해볼만 하다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노팩스 보시겠습니다. 오늘 5일선과 20일선을 동시에 깨고 내려가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래량이 생각보다 별로 터지지 않았기 때문에 단기간에 매수세가 들어와 준다면 충분히 원위치로 돌아갈 수도 있는 위치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224일선 위로 돌파가 나오고 안착을 해줘야 한다는 건데요. 아직까지도 224일선 돌파가 안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불안정한 자리인 것은 사실입니다. 일단 이평선들이 한대에 모였기 때문에 조금 더 여유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넨바이오 보시겠습니다. 오랜만에 양봉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까지 5일선 저항을 맞으면서 계속 하락하고 있는 트렌드에 있다고 봅니다. 이제 목요일이면 전환사채 물량이 매도가 가능한 날입니다. 그런데도 올리지 않는다는 건 뭔가 좀 수상하긴 하죠. 근거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제 뇌피셜을 풀진 않겠습니다만 그래도 올해 안에는 뭔가 큰 움직임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차트만 보면 이건 뭐라 할 말이 없긴 하죠. 매수하고 싶지 않게 차트를 그리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지금 나온 재료들 자체가 그냥 버리긴 아까운 재료라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거는 없긴 하지만 한 번은 크게 시세를 줄 거라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